자, 그러면 마지막 프리클래스 한번 시작해 볼게. 오늘은 경우의 수와 확률을 배울 거야. 여러분들 게임 할 때나 아니면 뭐 카드 게임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이제 어떤 그 카드가 나올 확률 막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오늘을 통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배우고, 그리고 뭐 어떤 게임 아이템이 뭐 나올 확률이 4%라고 쳐. 그러면 한 25번 정도 이제 아이템을 계속 얻다 보면 그 게임 아이템이 나오겠지. 그런 것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러면 먼저 경우의 수부터 배워보자. 경우의 수란 뭐냐면, 일단 경우의 수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사건이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 자, 먼저 우리가 동전 던지기를 한다고 쳐봐. 그러면 동전에 앞면이 나올 확률이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지. 이렇게 앞면이 나오는, 그리고 뒷면이 나오는 것을 사건이라 불러. 그리고 앞면이 나오는 사건과 뒷면이 나오는 사건, 동전 던지기에는 두 가지 사건이 존재하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경우의 수라 부르고, 경우의 수가 두 가지라고 불러. 이렇게 뭐 이거 말고도 주사위 던지기를 예로 한번 들어보자. 주사위를 던지면 사건이 뭐가 나올까? 1이 나오는 사건, 2가 나오는 사건, 3이 나오는 사건, 4, 5, 6 이렇게 해서 6가지의 사건이 나오겠지. 그러면 동전 던지기에서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6가지. 동전 던지기 아니고 그 주사위 던지기에서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6가지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일종의 꼼수 같은 거를 배울 건데 한번 공부해보자. 먼저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한번 해볼 건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또는이야. 또는,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3 이하 또는 5 이상이 나올, 자, 이 경우는, 자, 1, 2, 3이 동시에 나올 수 있어? 없지. 주사위를 던졌는데 뭐 1, 2가 동시에 나와,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지. 이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자. 3 이하가 나올 사건은 1, 2, 3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5 이상이 나올 사건은 5, 6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사건이 있지. 그래서 3 이하가 나올 경우의 수는 3, 5 이상이 나올 경우의 수는 2 이렇게 말할 수 있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3 이하 또는 5 이상이 나올 경우의 수면 1, 2, 3, 5, 6 중에 하나가 나오면 되지. 그러면 총 경우의 수는 5지. 자세히 보면 이것과 이걸 더해도 되겠지. 자, 두 번째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한 계산 꼼수야. 자, 사건 A랑 B가 동시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계산을 해볼 거야. 자, 뭐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첫 번째 주사위가 3 이하, 그리고 두 번째 주사위는 5 이상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볼 건데, 자, 먼저 3 이하는 첫 번째 주사위를 A라고 하면 1, 2, 3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지. 그리고 B는 5, 6에서 경우의 수는 2지.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 주사위가 3 이하만 나오면 되고, 3 이하의 수가 나왔을 때 두 번째 주사위가 5 이상이 나와주면 되지. 그럼 봐봐. A가 1이 나왔어. 그럼 B로 가능한 거 몇 개지? 5, 6 이렇게 두 가지지. 2가 나왔어. 이것도 5, 6 두 가지가 가능하지. 3이 나왔어. 그래도 B가 가능한 거는 5, 6 이렇게 두 가지야. 그러면 봐봐. 총 몇 가지가 존재하지? 3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지. 하나당 두 개씩 존재하니까. 그래서 6가지다.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할 윷놀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윷놀이의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자. 먼저 윷놀이가 어떻게 하는지 알지? 윷놀이는 이렇게 X자가 쳐진 윷과 윷의 앞면과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평평한 뒷면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실 이게 나올 확률과 이게 나올 확률은 다르지만, 그러나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을 똑같다고 하고 계산을 해보자. 내가 이 윷 4개 중에 하나에 내가 이렇게 까맣게 칠해놨어.
그래서 도가 나오는데, 근데 까맣게 칠해진 면이 뒤집어져 있으면, 그러면 그건 백도라고 부르고 뒤로 가기 시킬 거야. 그럼 백도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 자, 백도가 나오려면 이 경우밖에 존재하지 않지. 왜? 뭐 여기 색칠해놓은 거 하나 있다가 뭐 나머지는 전부 다 앞면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경우의 수는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도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자, 그러면 이 백도 제외하고 나머지 뒷면이 하나만 나와 있는 경우, 이 경우랑 이 경우, 이 경우,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경우가 존재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세 가지, 도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 걔가 나오려면 두 개의 뒷면, 두 개의 앞면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이렇게 해서 총 6가지가 존재하겠지. 거리 나오는 경우의 수는 뭘까? 거리 나오려면 3개의 뒷면 그리고 하나의 앞면 이렇게 되어야지만 거리 나오겠지. 그러면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해서 총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그럼 유시 나오는 경우의 수는 뭘까? 자, 이렇게 뒷면이 4개가 다 나오는 경우밖에 존재하지 않겠지. 그럼 이거는 1. 뭐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뭘까?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앞면이 4개가 나와야 되니까. 자, 이렇게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뭐 여러가지 실생활에 한번 응용을 해볼 거야. 먼저 5명의 아이들이 버스를 타는데 줄을 서서 타려고 그래. 그러면 이 한 줄로 세우는 경우 수가 총 몇 가지일까?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애들이 줄 설 자리에다가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마련을 해봤어. 그리고 이제 아이들 A, B, C, D, E를 이제 자리에다가 한번 넣어볼 거야.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자리가 가능한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일까? A가 들어갈 수도 있고 B가, C가, D가, E가 총 5가지 경우가 존재하겠지. 그래서 5야고 첫 번째 자리에 그래서 한 명을 이렇게 집어넣었어. 아무나 뽑아서. 이렇게 해놓고서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갈 경우의 수를 한번 봐보니까 두 번째 자리에는 총 4명의 아이들이 있으니까 4명 중에 한 명만 데려가면 되겠지. 그래서 총 4가지가 존재하겠지. 그래서 아무나 뽑아서 두 번째 자리에 이렇게 넣어봤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세 번째 자리에는 총 3개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니까 자, 아무나 뽑아서 이렇게 넣어봤어. 네 번째 자리에는 D 둘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2가지의 경우의 수가 되고 그리고 아무나 넣었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한 자리 남으니까 이 한 자리가 뭐 경우의 수가 1이니까 뭐 이렇게 하고 넣어봤어.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 줄 한 줄 서기는 동시에 일어나야 되지. 자, 이 자리에 A가 앉으면 그 자리에는 뭐 다른 A 4명 중에 한 명이 앉아야 되고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서로 이렇게 곱해주면 돼. 자, 근데 이 경우 말고 A랑 B가 서로 절친이라 같이 서고 싶을 때를 한번 해보자. A랑 B가 무조건 둘이 붙어 앉아야 돼. 붙어 서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자, 두 자리가 있으면 먼저 두 자리를 이렇게 따로 떼어놔. 그리고 A, B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네 자리를 만들어 놓고 얘들을 아무 자리에나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치? 이 두 자리를. 그러면 한번 해보자. A랑 B를 순서대로 세울 거야. 둘이 붙여 앉기 위해서 A랑 B 중에 둘이 붙어 앉는데 둘 중에 누가 먼저 갈지 정할 거야. 그럼 2가지가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2 곱하기 1 해서 2가지가 가능할 거야. 경우의 수는 2고. 자, 그 다음에 얘들을 이렇게 한 개로 묶어가지고 마치 한 사람처럼 이렇게 취급을 해줄 거야. 그 다음에 얘들을 뭐 여기 네 자리 아무 데나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네 자리를 넣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 아까랑 똑같이 계산을 해주면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해가지고 총 24가지가 될 거야.
그러면 이 경우랑 이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야 되지. 왜 뭐 A, B가 뭐 서로 계속 바꿔 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총 몇 가지가 가능하겠어? 이거 곱하기 이거를 해주면 48가지가 가능하겠지. 마지막으로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 경우에도 줄서기를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 줄 수 있어. 자, 한 줄서기는 5개의 자리가 있는데 이번엔 2가지의 자리만 있다고 치고 앞자리에는 반장, 뒷자리에는 부반장이 앉는다고 한번 쳐봐. 그러면 반장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지? A, B, C, D, E 중에 아무나 골라가면 되니까 반장 자리는 5가지가 가능하겠지.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옮겨왔어. 그 다음에 한 명을 반장으로 뽑아놓고 나서 부반장을 뽑을 건데 부반장 자리는 총 몇 개가 가능하지? 4개가 가능하지. 그래서 아무나 뽑아서 넣고 나머지는 그냥 버리면 돼. 그러면 반장이랑 부반장이 뽑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우리 이렇게 곱하면 되지. 총 20가지가 가능하지. 자, 5명의 아이들 중에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것도 총 20가지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뭐 20명의 아이들이 있는 반이라고 쳐봐. 그럼 총 몇 가지가 가능할까? 20, 반장 자리 20까지 가능하고 부반장 자리에 19가지 가능하니까 총 380가지가 가능할 거야.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크게 나온다니 신기하지 않아?